안녕하세요.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준비를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부지불식간에 급등도 하고 부지불식간에 급락도 하죠. 하지만 준비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는 것이고요. 바로 내일 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많이 또 누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증시가 급등한다고 해서 또 모든 종목이 다 급등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또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요, 주식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즉 미래를 먹고 산다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주식 투자도 오늘 사는 이유는 왜 사요? 내일 떨어지니까 미리 사는 거 아니죠. 내일을 올라갈 종목을 혹은 내일 모레 올라갈 종목을 오늘 사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잘 준비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 오늘을 투자 전략, 그리고 주변 변수, 그리고 오늘 관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개미 여러분들께서 오늘 관심이 있어 하는 종목이 과연 뭘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동안 소외주였었던 종목군들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그런 종목 가운데서 화면에 보시는 종목들 골라봤으니까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시 환경부터 체크를 해나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금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 역시 코스닥은 개인들의 활동 무대죠. 유동성 장세가 여전히 펼쳐졌습니다. 즉 돈의 힘이 계속 끌어올리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이유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역시 유럽 증시가 간밤에 2%대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쉬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이 선물은 상승세, 어제에 이어서 추가 상승세를 보였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10시 반 이후 중국과 홍콩 증시, 지난 금요일 급락이 있었던 이 두 증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내용도 좋은 게 나왔어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대비 개선됐다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금융주라든가 소재 산업주, 금융주는 뭐가 있어요? 은행, 보험, 증권, 소재는요, 철강, 화학, 화학에는 2차 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재, 조선, 그리고 내구재인 자동차, 기계, 이 산업재 섹터, 그러면 거의 전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승세가 내용면에서도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환율도 어제의 변동 요인, 분명히 줄 수도 있는 변수였는데, 오늘 딱 시작하자마자 아래쪽으로, 즉 환율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안정화가 됐다는 것이죠. 이 환율 하락이 환율이 안정화가 되니까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 전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을 변동 요인 악재 쪽으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요,
미국 분쟁, 미중 무역 분쟁,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홍콩 보안법이 이슈가 되면서 미국에서 내정 간섭 비슷하게 되고 있죠.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에서 무역 분쟁을 어느 정도 화해 제스처를 내밀고 있습니다. 너네 1차 합의 때 우리가 사주기로 한 거 다 사줄게. 가로치고 그러니까 좀 잠자코 있어. 이렇겠죠. 예,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해서 안정화가 됐는데 내일 이후에도 역시 환율은 체크 포인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래요? 환율이 다시 1240원 위로 올라가면 외국인의 매도가 다시 나올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잠시 조정일 뿐이다 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재 그리고 악재 쪽으로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호재 쪽이 좀 강하게 있다라는 거 아시죠? 웬만한 악재는 유동성, 즉 돈의 힘으로 눌리면 산다는 개념의 매수세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제는 개인도 새 주체가 눌리면 산다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으로 보시죠. 외국인 같은 경우 장 초반 지금 요 파란 선이 외국인인데 장 초반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매수 전환으로 끝나네요. 조금이라도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생각하면 그래도 꽤 많이 매수를 한 거죠. 기관의 매수세가 금융투자, 야, 얘네들은 별거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차익 매수를 비롯한 프로그램 매수가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제시했었던 부분이 있죠. 연기금. 향후에는 다 볼 필요 없다. 제가 벌써 이거 열흘째 얘기하나요? 연기금의 매매 동향이 장의 향후 전망을 볼 수 있는 기준 잣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000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앞서 장 중에는 1,000억 넘게도 매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동시효과에서 줄어들면서 여전히 매수세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대신 유동성의 기초가 됐었던 개인은 매도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 장이 떠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면 개인은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장을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주체는 외국인 기관이었죠. 지금도 맞습니다. 그런데 장이 밀리면은 반대가 되죠. 개인이 계속 사요. 그러니까 서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요번에 이 개인의 매수세는 상당한 힘을 자랑하고 있죠. 개인이 그럼 매도하니까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선물 옵션 부분은 오늘은 약간 꼬여 있습니다. 스텝이 약간 꼬여 있는데 아직 옵션 마감일,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방향을 잡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동그라미 또 하나 있죠. 기타. 오랜만에 기타 법인에서 1,3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뭘까? 지난 3월 급락장에서 뭐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이 대기업에서 자사주 매입 혹은 대주주가 회장님들이죠. 매수하면서 기타 쪽에서 800억 정도까지 매수한 적은 있는데요. 1,000억 매수는 거의 1,000억,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올 들어와서 1,300억 매수입니다. 과연 이게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전략 한번 보시죠. 코스피 투자 전략.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유동성 장세의 연장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로 계속 진입해도 된다. 대신 떠서 시작하면은 굳이 종목별로 따라잡지는 말자. 여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 시장,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생각하세요. 미국 시장, 지금 나스닥 선물도 올라가서 오늘 밤에
상승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럼 내일 떠서 시작하면 약간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은요, 떠서 시작할 때 약간 팔고 눌릴 때 다시 사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투자, 뭐 매매가 아니라 투자 관점이라면 뭐 가지고 있는 물량 굳이 버릴 필요는 없죠.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타냐 아니면 매매냐, 중기 흐름으로 가져갈 거냐 생각을 하셔서, 끌고 가는 거는 눌리면은 다시 들어 올립니다. 아직까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종가가 2030선입니다. 벌써 이 박스권에서는 중장기 투자자는 움직이는 거 아니라 그랬죠. 고점에서 매도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현금을 마련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모르지만 크게 움직인다 그랬죠. 위쪽 방향으로 가니까 방향 쪽으로 따라잡는 겁니다. 이게 선물 옵션, 트레이더, 특히 선수들이 할 때 얘기하는 가는 쪽으로 잡는다. 박스권 탈피 때는 이렇습니다. 아랫방향으로 갈 때는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가 되겠죠. 여기서 함부로 논하는 거 아닙니다. 박스권 안에서는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요거를 하다가 이 중간에서 위로 뜨거나 아래로 떨어져 내리거나 이럴 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계속 설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부터 매수 말씀을 드렸었죠. 매수 그러다가 1830에서 10% 1930포인트인가요? 예, 여기에서 약간 20% 비중 줄였다가 현금 약간 마련해서 현금 마련하다 다시 매수 진입을 했죠. 이게 올바른 겁니다. 투자 전략에서는. 또 오릅니다. 박스권 돌파로 인해서 추세 전환 상태가 된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됐었을 때는요, 추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역시 밀릴 때 매수하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단기로 내일 떠서 시작하면 장중에 밀릴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장 막판까지 밀릴 수도 있죠. 하지만 밀리면은 5일선 근방에서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앞서 여기 보시면은 기타라는 부분 1300억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뭘까? 여러분들께서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진칼이 1100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수 수량으로 122만 5,880주 122만 주거든요. 122만 5천 주. 이거를 환산을 하면은 1100억 가까이 됩니다. 1100억, 10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죠. 대부분 뭐 자사주 매입 몇 개 빼고는 대부분 기타에서 매수한 물량이 한진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삼은 것이 한진칼입니다. 그래서 왜 샀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한진칼 급등의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죠. 한진칼의 자회사가 대한항공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한진칼도 대한항공도.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감행하죠. 그러면 대주주인 한진칼이 지분 30%를 쥐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한진칼을 유상증자 할 거다라는 루머가 많이 터졌습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다 그랬죠. 왜요? 지분 경쟁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다면은 자산 매각이라든가 담보 이걸로 돈을 빌려서 한다 그랬죠. 유상증자 안 합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서 1조 2천억 지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진칼의 유상증자 가능성이 배제가 되는 거죠.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유상증자 30%를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한진칼의 유상증자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하니까 떨어졌어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유상증자 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요. 제3자 세력은 유상증자 받으면은 지금 지분율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금을 많이 모아놨을 거예요. 현금을 많이 모아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대한항공 유상증자 받기 위해서 굳이 한진칼 유상증자를 할 필요 없다가 판명된 거죠. 그러면 그동안 유상증자 받을지도 모르니까 돈 모아놨던 거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 시 자금 부담이 있었던 재분이 아니라 지분입니다. 지분, 경쟁 주체들이 유상증자 대비 유통자금을 마련을 했는데 여유가 생긴 거죠. 그로 인해서 기타, 이 기타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현 회장과 제3자 세력에 지분 경쟁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제3자 세력은 누구예요? KCGI와 반도건설 그리고 누나, 지금 현 회장의 누나. 기타로 잡히는 건 뭐죠? 아마도 반도건설일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기타, 반도건설 지분이 이미 엄청나게 돼 있는데요. 혹시나 다른 기타 법인이었다면 오히려 더 지분 경쟁률이 더 세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일 뉴스가 반도건설이 매수를 했다면은 호재. 그런데 반도건설이 아니라 생뚱맞지도 않은 새로운 주체. 예전에 있었던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법인에서 이 지분 경쟁률에 또 뛰어들었다 하면은 이것은 또 다른 모멘텀 거리가 되는 겁니다. 122만 5천 주라. 하루에. 개인 물량 다 뺏겼습니다. 외국인도 매도했고 기관은 그냥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분 경쟁에 대한 이슈가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반도건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분 지금 많이 쥐고 있는데 1,000억 원 정도를 매수를 또 해서 1,100억? 아니면 다른 법인 지금 현 회장 편을 들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 이러면 또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20% 넘는 급등을 했었죠. 바로 위에 고점대를 가서 단타 물량이 빠져나오는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지분 경쟁 체제로 돌변하느냐? 한진칼을 1,110억 정도 매수했는데 기타 법인 과연 누굴까? 반도건설일까? 아니면 여태까지 간섭 안 했던 새로운 매수 주체일까? 일단은 첫 번째 반도건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에 나올 수도 있죠. 새로운 주체면은 현 회장 쪽일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분 경쟁률이 되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주로 잡으셔도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요날 바로 요날이요. 아래꼬리 단날 방송을 했죠.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시고요. 관심을 내일도 관심 가지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점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 거래량 부분. 없는 거래량, 완전 바닥 거래량이 나왔죠.
바로 어제도 바닥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늘 위로 뽑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력이 가만히 있다가 오늘 매집으로 들어간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다면 이 종목 한 번 더 글쎄요 랠리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지워졌지만은요 이 종목 하나로 저희 같은 경우는 회원분들께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에서 77,000원, 75,000원이구나. 예, 75,000원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220%인가요? 240%인가요? 예, 이 한 종목으로만 한 달, 두 달 동안 예, 230% 정도라고 하죠. 230%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100%가 아니라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한 번 더 간다면 그것 또한 이제 새로운 수익률로 기록이 될 텐데요. 한번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날 제 말을 듣고 많이 매수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급동향, 기타 법인 과연 내일 이후 과연 정체가 뭘까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설주가 오늘 특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건설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레포트가 GS건설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기간의 레포트가 세게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장 초반 약간 올라왔는데 쫙 끌어올립니다. 여기에는 앞서 우리가 시장 전반을 얘기했었던 것처럼요. 그래, 좀 뜬 거는 이해가 돼. 그런데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다라는 부분. 거기에다가 중국, 홍콩 증시가 상승하니까 야, 부담이 없는 거죠. 그동안 가격 부담이 없이 조정을 보였었던 종목에 키 맞추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키 맞추기로 끝날 것 같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죠? 어디에서요? 종합주가 지수예요. 코스피 전략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였었죠. 한 달 넘게. 여기 고개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뒤로는 저점 매수입니다. 거기다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거. 위로 따라잡지는 마십시오. GS건설을 비롯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기 신도시 분양 받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제3기 신도시 이 재료가 있다면 이 관련 건설주에 대해서 한 번에 더 모멘텀이 생기고요. 해외 쪽에서도 이제 조금씩 문을 연다고 하니까 경제 봉쇄가 국경 봉쇄가 이제 열린다고 하니까 해외 수주에 대한 가능성, 건설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릴 때 관심 있게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림산업 한번 보죠.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습니다.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여기서부터 더블 가도 할 말이 없는 저평가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타 법인 쪽에서 끌어올렸었죠. 한번 여기까지 5% 가까운 4.9%의 지분을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고 누군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게 숨어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 그런데 같은 맥락의 건설주 상승, 대림산업, 아파트 또 잘 만들죠. 거기다가 오늘 소재주, 화학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여천 NCC가 대림산업의 또 자회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화학주가 올라가도 호재, 그리고 건설주가 올라가도 호재.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고요. 3기 신도시 발표가 된 이후에 그러한 수주가 또 발생이 된다면
이 조정 물량, 오늘 또 세운 이 장대 양봉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의 선도주는 GS건설이었고 그 다음이 대림산업, 현대건설 이런 순서였었는데요. 건설주에 대해서 이제 이 종목 포함해서 이 종목도 지금 전고점을 뛰어넘었죠? 예, 뛰어넘은 상태. 그리고 윗꼬리를 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더 밀릴 때마다 모아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진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 그리고 건설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방송은요. 아침에 제가 여기인가요? 예, 여기에 전화번호가 010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무료 회원, 예, 무료 회원들께 여기 가입 신청을 하면은요, 무료 회원 가입 신청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무료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장 초반, 그러니까 한 8시 40분 장 시작 전에 투자 전략을 보내드리고요. 장중에 변화가 좀 이거는 변동성이 크다, 문제가 있다 하면 제가 급히 문자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참고하시고 같이 하실 분은 여기 전화번호로 예, 무료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면은 제가 무료 회원 등록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새로운 다른 채널로 방송을 하니까 검색하셔서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검색하셔서 함께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